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7월 22일이 되겠습니다. 네, 뭐 7월 22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배경 화면이 좀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개인적인 그 사정이 있어서 어, 그 촬영 장소가 이제 잠깐 변경이 됐었습니다. 혹시 그로 인해 갖고서 뭔가 불편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7월 2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월 22일은 2009년 오늘 7월 22일 날, 바로 그 개기일식이 이제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체 운행상, 그 규모가 21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어, 아주 그 굉장히 그 큰 규모였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대의 이제 일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소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크고 작은 일식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그 대규모의 또 긴 시간 동안 그 일식이 있었던 것은 2009년 7월 22일이 이제 가장 크고 길었어요. 이거보다 더 이제 그 뭐 크거나 유사한 규모로 이제 발생이 또 일식이 발생이 되려고 하면은 2132년은 돼야지 이제 다시 이런 현상이 이 우주상 그 지구와 태양과 달 그 사이에 이제 발생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식하면은 뭐, 말 그대로,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이제 지구에서 바라다 봤을 때 이제 그런 그 일직선상의 그 천체가 이렇게 놓일 때 그 나타나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천체 운항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그 맑은 대낮에 컴컴한 그 태양이 가려지면서 컴컴한 그런 그 상태가 된다면 막 두려워하고 뭔가 그 하늘이 노한 것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포를 덜어내기 위해서 이제 미신에 이제 의지를 하고 뭐 구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에 관련된 종교적인 그 행사를 갖는다든가 이제 그런 그 일이 이제 우리 인류의 어떤 역사상에 이제 있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음, 그 이 태양계에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어떤 그 이제 음, 각자의 어떤 그 이제 길을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일직선상에 이제 놓이는 이제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일식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월식이 또 있죠. 예,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것이 바로 월식이 되겠습니다. 이 월식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2009년에 있었던 그 최대 일식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식이 무엇인지, 물론 뭐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개념적인 이야기,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월 22일은 바로 파이 근사치의 날이죠. 뭐, 줄여서 파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걸 수학의 날로 기념을 하기도 해요. 수학자들은. 3.14. 원주율이 3.14죠. 3월 14일이 파이의 날인데, 사실은, 그 7월 20일이기 때문에 22일을 7로 다 나누면은 3.1419의 아주 근사한 그런 그 소수점 그 숫자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파이의 근사치의 날, 뭐 혹은 또 파이의 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파이의 날이 이제 12월 달에도 또 그 이제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대서가 되겠습니다. 대서, 큰 대자 더울 서자니까 정말 많이 더울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요즘 보면은 이제 뭐 비도 많이 왔고, 이제 비가 많이 이제 와서 그치고 나면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더위가 이제 찾아온다라는 의미에서 대서인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제 더위병, 더위를 먹어서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노약자들은 이제 길 가다가도 힘들면은 근처에 있는 관공서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어, 드려왔었고 또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7월 22일 그 2009년에 있었던 그 최대 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일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더위에 맞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피해서 아주 더운 시간만 피하면 되죠. 오후 한 2시 그 전후로 해서 그 시간대를 그 이제 피해 가시면은
그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조금 이제 기온이 내려가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21세기에 있었던 최대의 부분 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21세기가 이제 돼서 어 최대의 그 부분 일식이 있었던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다. 2009년 오늘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2009년 7월 22일 오전 9시 34 분부터 개기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번 일식은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식 가운데 지속 시간이 가장 긴 일식이며 그래서 이제 최대 부분 일식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처럼 길게 지속된 일식은 2132년 6월 13일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132년이면 거의 지금 100년 넘게 남은 그 시간인데 음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그때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천문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그 그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2032년 6월 13일 날 또 이렇게 어 아주 그 장대한 그런 부분 일식이 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09년에 그 인제 일식은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을 지나는 경로를 따라 6분 39 초간 일어났던 개기 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인제 중국 상하이 등에서는 개기 일식 관측이 가능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개기 일식 경로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면의 약 80%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 우리나라는 살짝 비껴나간 거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상해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고 가깝다라는 고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80% 정도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 일식을 이제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도 기억에 저때 뭐 이걸 봐야 되느니 뭐니 해 갖고서 셀로 판지를 이렇게 끼고서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이게 보는 것이 흔치 않은 그런 기회인데 그래서 그때 저도 보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볼까요? UTC 기준 2시 35분 21초 일본 동남쪽 오가사와라 제도 남방 100 킬로미터 지역에서 일식의 극대점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식의 극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을 달이 거의 다 가렸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인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2 호섬 무인도인데 이 육지로서는 극대점 관측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으며 아쿠세키 섬이 여기는 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극대점은 바로 아쿠세키 섬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인제 아주 그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는 게 인제 GMT라는 게 있죠. 근데 인제 UTC라는 게 그 인제 있답니다. 협정 세계시인데 유니버셜 타임 코오더네이티드를 줄여서 UTC라고 얘기를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1972년 1월 1 일부터 시행을 한 국제 표준시인데 GMT에 기반함으로 GMT라고도 불린다. 그 뭐 GMT, UTC 그렇게 인제 혼용해서 쓰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 이 국제 표준시 협정 세계시는 1972년 1월 1 일부터 시행된 것은 아마 원자 시계에 맞춰 갖고서 그 시간을 갖다 인제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GMT보다 더 정확한 그런 시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간에 이 뭐 UTC나 GMT나 거의 뭐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혼용을 한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7월 22일 오전 9시 34 분에 일식이 시작돼서 10시 48 분과 49 분에 걸쳐 일식이 최고점의 기록을 하였으며 낮 12시 6 분에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최고점이라는 게 인제 아까 그 8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인제 최고점이었겠죠 우리나라는. 음 한반도에서의 개기 일식은 2035년 9월 2일 강원도 고성군 평양 금강산 부근 그 일부 지역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러니까 개기 일식이 또 있는데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최대 규모는 아니겠지만은 2035 년이면은 11년 뒤네요. 이거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건강을 잘 유지한다라면은.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또 개기일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음, 기상청이 발표하기를 일식이 진행 중일 때 이 달이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오는 거죠. 아무래도 태양을 가리니까 그늘이 이제 지겠죠. 이 세상이 껌껌해지는 겁니다. 그냥 완전한 그 일식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기온이 평소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졌다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온이 내려갔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일식, 소위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태양이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식이 이제 이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볼까요? 자, 일식. 일식. 이게 태양이 식자라고 하는 게 먹을 식변에 벌레 충자가 있죠. 뭔가가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갖고서 이제 음,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음, 그 이제 태양이 가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북한에서는 해가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그 한자어나 뭐 이런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외래어를 안 쓰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솔라 이클립스. 예, 클립스. 예전에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의료기기 이제 판매를 할 당시였는데, 음, 그 제품 이름이 이클립스더라고요. 미국 제품이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왜 그 일식이라고 그 제품 이름을 붙였나 그냥 궁금했었어요. 뭐 어찌됐든 뭐 네 이름이 왜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뚜렷한 답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듯이 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어찌됐든 그 에클립스라는 제품을 판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식은 달이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천문 현상이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식은 그런 거예요. 자, 지구 표면에서 볼 때 태양과 달이 시직경이 비슷하고, 시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 눈으로 보는 직경이다라는 얘기죠. 즉 태양은 굉장히 크지만은 아주 멀리 있고, 그거에 비해서 달은 아주 조그만 거지만은 눈으로 볼 때 그 멀리 있는 그 태양이 가려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직경이라는 게 이게 바로 시직경이라는 뜻이죠.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면과 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 백도라고 하죠. 그게 딱 일치를 하면, 즉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딱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태양하고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딱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태양의 앞쪽을 지나 태양을 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일식이다. 11번이나 12번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종류를 볼까요?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리는 경우. 이 경우는 완전히 깜깜해지겠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 옛날 그 고대 그 왕국들, 이집트 같은 그런데 뭐 성경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깜깜해지면은 뭐 하늘이 노예갖고서 뭐 그랬다는 듯이 뭐 인간이 겁을 먹고 뭐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 천문 현상을 갖다 이해 못할 때 얘기죠.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이제 밝혀갖고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이제 그걸 뭐 두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제로 이제 여기고, 그 현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뭐 하는, 음, 그로 인해서 또 관광 산업이 또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이제 쪽으로 지금은 인간의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됐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일식은 말 그대로 태양의 일부분만 가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80% 정도 가렸기 때문에 이건 부분일식이죠. 그러나 아까 인도 샹하이 이 루트에 있었던 데서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21세기 최대 일식이라는 게 태양이 다 가려졌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환일식 또는 금환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환이라는 말 뜻에서 봤을 때 음, 금은 쇠금자죠. 그리고 환은 고리환자입니다. 이제 달이 이렇게 가렸는데 완전히 가리지 못하고서 어, 달이 그 태양 안으로 푹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가장자리는 환하게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마치 금반지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제 금환일식이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한 겁니다. 어, 그 우리 그 나무위키에 이제 그 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죠. 근데 바로 이게 이제 일식이에요.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가려졌죠. 물론 이제 이 태양이 이제 빛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새어나오긴 하지만은 이 정도면 완전히 가려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 달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끝에 이렇게 링이 보이듯이 보이면 그게 이제 바로 금환일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픽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인도, 그다음에 중국 샹하이 이제 요 루트가 그 개기일식이 일어났던 아주 최대 일식이 일어났던 그 이제 그 지점이고 바로 여기 까만 점이 지나가네요. 우리나라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80% 정도 볼 수 있었다. 일식을 부분 일식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이 시대에 이제 하여튼 그 어, 지구와 달 사이에 그 달 궤적이 저렇게 이제 지나간 일이 바로 이제 2009년에 일어났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반응을 한번 해볼 때 당시에 인간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인도에서는 힌두교 신자들은 일식을 악마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나는 날은 몸을 겐지스강에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이제 믿고 있어갖고 뭐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막 목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전뭐 인도를 못 가봐갖고 참 그 물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듣는 말로는 굉장히 지저분하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자, 중국에서는 이번에 일식을 미신이라고 이제 일식을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야, 뭐 그냥 뭐 두렵고 그러니까 신이 노해갖고서 태양을 가렸느니 뭐니라니까 그런 미신을 타파하는 기회로 삼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에게 과학 교육을 실시하는 기회로 일본 일식을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일본은 관측자들이 46년 만에 찾아온 일식 목격 기회를 들뜬 모습을 보였으나 당일 흐린 날씨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관측할 수가 없었다. 아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당일 오전 비교적 관측이 방해받지 않는 날씨 속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었다. 네, 저도 셀럽 반지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식 장면을 인터넷 생중계할 계획이었으나 접속자들이 너무 많아 몰린 탓에 어, 이 웹사이트가 이제 다운이 되면 중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계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일식을 관측할 목적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은 관측 행사를 실시하였고 이 행사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약 5만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일종의 지금은 이제 관광이에요. 이게 무슨 무서운 두려운 그런 그 현상이 아니고 관측 시 주의할 사항이 있죠. 2009년 세계 천문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일시 관측 시 맨눈으로 태양을 직접 관찰하거나 망원경, 쌍안경 등 관측 도구를 이용해 태양을 관측하는 것은 너무 밝기 때문에 망막에 손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경고문을 이제 게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선글라스, 착색된 셀로판지 등을 이용하여 망막을 보호해야 한다 돼 있습니다. 보호가 아니고. 저는 참 선글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셀로판지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조선실록에도 보면은 일식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그 조선실록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대인들이 일식이 주기 등 천문에 관한 것을 알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는 그냥 놀랍습니다. 어떻게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미개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냈는지. 어찌됐든 이 현상이 미신의 어떤 소스 역할을 했다는 거. 음, 이제 이걸 보고 미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늘이 노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인간이. 자, 우리가 신의 경지라고 믿었던 것들이 과학적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미신으로 판명이 이제 돼 있죠,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우주라는 이제 존재입니다. 글쎄요, 요즘 음, 이게 우주를 관측하는 그 망원경이 있죠. 아이고, 망원경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임스 웹? 아유, 음, 그걸 갖고서 진짜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런 우주를 갖다 관측을 하고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생겼다, 블랙홀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대체 이 우주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우주에 끝이 있는 건지. 끝이 있다면은 그럼 그 바깥은 또 뭐냐 이거죠. 응? 끝이 있으면 또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끝이 없다라면 끝이 없다는 것도 뭐예요? 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한소수, 소수점이 계속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주가 끝이 없다. 참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천재였던 아인슈타인도 역시 아, 신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그 대상이 바로 우주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파이데이죠. 파이 근사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3월 14일이 이제 파이데이인데 어, 이 파이 근사치 그러니까 오늘 7월 22일이니까 22일을 7로 나누면 3.141926에 가까워요. 그래서 파이 근사치의 날 파이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12월 달에도 또 이런 파이데이가 있어요. 예. 그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대선에 대선 아주 크게 덥다는 날인데 하여튼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대선은 뭐 24절기 중에 12번째로 태양의 환경이 120도가 될 때다. 그다음에 소서와 입추 사이의 절기로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다. 글쎄요, 뭐 금년 시작이 된 게 엊그제 같고 봄이 왔네, 뭐 덥네 그러는데 벌써 이제 입추 얘기가 나오죠. 참 정말 그 음,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달려가는 게 시간 아닌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물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느끼는 것은 역시 어, 참 허망하다. 인생이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양력으로는 7월 20일, 23일경인데 바로 오늘이 22일이기 때문에 대서가 되겠습니다. 음력으로는 6월 달이 되겠죠. 한 달 정도 이제 그뒤 늦은 그 숫자를 보이니까 예, 대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